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진주 본부장입니다. 송파 베토영어 중등부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송파 지역 학생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저희의 비전과 열정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설명회 자료는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좋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베토 영어와 상생하고 있는 브레니아 백광열 대표님의 추천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백광열 대표님께서는 왜 베토 영어가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의 최적의 선택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역시 시는 그냥 주지 않는구나. 이게 쉽게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중등부를 잘 하고 있는데 왜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파트너랑 같이 하게 되냐. 그런 결정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저희 선생님들이 달고 있는 이 명찰이 있는데 이 뒤에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학생들한테 좋으면 하자. 이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이 전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나? 그리고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의 도움이 되나?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잘하는 거에서 이제 고도화시키는, 저도 15년 동안 초등부를 해왔는데 또 베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선생님도 하시고 학원을 하시면서 쌓아온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각 분야에서 고도화해서 서로 협력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어떤 학원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파니스 수업이 없을 때도 어떤 파니스 수업을 좀 추천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분의 파니스 강의도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성품도 좋으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수업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정도까지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유튜브까지 처음 찍어가면서 추천을 한 이유는 제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 영어학원도 앞으로 약간의 책임감과 무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저희랑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또 특목자사고 김학수 소장님의 강연과 또 한아름 원장님의 베토 설명회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레니안 백광열 대표님께서 베토 영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긴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수 소장님을 모셔 특목고와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입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제 소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 진학부장을 하고, 학교 나온 지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부장을 해서 고3 아이들 이제 대학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아이들 선발하는 보통 특목자사고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서류평가랑 면접평가를 다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년 하나고에 지원하는 중3 학생들 평가했던 그런 어떤 경력도 있고요. 설명회는 잠실에서도 이제 많이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이번 설명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의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회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제
크게 놀랐던 것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설명회 하기 전에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직접 두 분이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거 막 물어보시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되게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하나 놀랐고, 두 번째는 야, 설명회 오는데 떡을 준다? 떡을 이렇게 주는 학원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한테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서 이 대표님 두 분이 갖는 아이들에 대한 철학 자체가, 아이들 중심인 그런 철학 자체가 되게 다른 학원과 좀 다르다. 이거는 미리 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네,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네. 이거 아니.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오신 그 분들 중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어머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 특목자 사고를 보내는 게 맞는지, 지금 2028 대입 전형 계획안이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서부터 입시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된다.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학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 때 학점이라고 한다면 주당 몇 시간 수업을 듣냐, 3학점 3시간 수업을 듣는 거고,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점이란 단어 대신에 시수, 단위수, 이수 단위 이런 말로 이제 대체돼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학점까지 이상 이수를 몇 학점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이 가능하냐면 192학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기준까지 해서 192학점까지 이수를 하면 졸업이 가능한 게 고교 학점제인데, 이 고교 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님들도 대학 다니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과목이 개설이 되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저희 때는 엄청 아이들이 막 몰려도 다시 뭐 반 하나 더 개설해주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광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늦게 들어가면 튕긴다, 그러면 그 수업 못 듣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과목들을 보면 좀 어려운 과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일반고에서 가르쳤던 개설됐던 과목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과목들이 많아요. 좀 심화 과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각 고등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있었던 하나고등학교는 처음부터 고교 학점제로, 개교할 때부터 고교 학점제로 실시를 했던 그런 고등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먼저 그 전 단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들한테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게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그 과목을 분반을 해서 더 많은 과목들로 개설해주고, 어떤 과목이 만약에 아이들이 몰리지 않아서 거의 폐강 직전에 돼 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1차, 2차, 3차 수요 조사를 해서 결국엔 폐강되는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일반고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면 수학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이런 과목들이 이제 일반고에서도 개설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은 그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되실 텐데 이 선생님들께서 일단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 고급대수, 이 고급 미적분, 예를 들면 영미, 문학 이런 과목들을 좀 개설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예를 들면 나이가 조금 연로하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 못해요. 그냥 다른 분께 맡기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서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죠.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 그럼 또 폐강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의지, 그 학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중3 어머님들, 이제 올해 중3 되는 어머님들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2025 학년, 2026 학년도죠. 2026학년도 입학하는 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는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는 개설이 돼 있네 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진로는 이쪽인데 그러면 그 진로랑 관련된 과목이 조금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 이 학교를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면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별로 없는 일반고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이 송파 지역에서 그래도 실적이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정시까지 하면 광역자사고인 보인고, 그죠? 그리고 여고 중에서는 요즘에는 정신여고보다 잠실여고, 인원도 많고, 그죠? 그리고 또 인원 조금 더 많은 곳 찾아가기 위해서 이쪽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영파여고, 그죠? 그리고 송파에서 요즘에 외면받는 여고가 어디 있나요? 창덕여고, 그죠?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깊이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잠실여고로 많이 몰려들면서 아이들이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인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뀌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 나오는, 그러니까 등급으로 내신이 산출되는 그 과목들은 다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원이 200명인 경우랑 300명인 경우랑 200명 경우는 10%면 20등까지, 300명이면 10%면 30등까지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도 중요하긴 한데 그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 개설을 하고 있지? 물론 올해 고1 아이들한테 개설되는 그 과목이랑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중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랑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학교의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2028 대입 개편, 그리고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특목자사고 합격 전략, 그리고 일반고를 선택하는 전략.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3번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 과연 몇 등급 받아야 뭐 스카이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갈 수 있고, 그 부분 말씀 좀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 특목자사를 보내는 게 맞냐,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는 게 맞냐, 아니면 일반고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이 중요하냐, 어떤 거를 정보를 봐야 되냐. 자, 또 생각나는 김에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올해 서울대 실적 눈여겨보셨나요? 올해, 그러니까 2025 아이들, 올해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자, 서울대 실적을 보면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서울대 실적이 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게 하나고도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좀 줄었어요, 서울대 실적이. 왜 그렇을까요? 자,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제 자사고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근데 요즘에 또 상대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는 학교 유형이 외고죠, 외고. 그죠? 이번에 서울대 수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전국 1위가 어디예요?
대원외고예요. 대원외고. 서울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자, 하나고보다 외대보고보다 대원외고가 실적이 더 좋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점점 심화되는 게 아이들이 이과를 더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도 이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가 있었던 하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그 졸업하는 고3 아이들 문과 이과 인원이 얼마나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200명 중에서 이과가 140명, 문과가 60명이에요.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가 많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비단 그 교내에서 경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자사고, 특목자사고랑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과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과 실적이 조금 더 약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문과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외고에서 이과 가기 어렵죠. 예를 들면 경기권의 안양외고 이런 데는 뭐 이과로 이제 메디컬 가는 그런 사례도 한 두세 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교육과정 자체가 이과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 여튼 간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찐 문과다. 완전히 찐. 그러면 앞으로도 외고는 되게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찐 문과다. 그런데 일반고보다는 외고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이유가 뭘까요? 일반고에서 문과 애들이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요. 이과 애들 때문에. 그럼 점점 일반고 같은 경우,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문과 실적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송파에 있는 보인고도 마찬가지고 잠실여고보다 좀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과예요. 자, 그래서 찐 문과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고보다는 외고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현행 수능이죠. 자, 이게 현행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고2, 3. 올해 기준으로 고2, 3. 그리고 올해 고1일에는 아이들서부터는 왼쪽이 적용이 되죠. 수능 자체가. 자, 수능이 크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수능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치러야 되는 수1, 수2가 있고 선택 과목이 미적분, 기하, 확동 3개 중에 택일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죠.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수능을 치른다. 그리고 밑에 있는 탐구 같은 경우도 사탐이 9개 과목 중에 보통 문과 애들은 택2, 이과는 과탐, 물화생지 1, 2에서 8개 중에서 보통 택2 이렇게 택해서 아이들이 수능을 치렀었는데 왼쪽을 보시면 이제 택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냥 왼쪽만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현재 치러지는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수능은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죠? 자,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치러지는 그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 있어요. 왼쪽에서도 선생님 왼쪽에서도 미적분이 있네요. 자, 다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적분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미적분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적분 1은 수2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얘기하는 대수는 수1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현재 치러지는 미적분은 이제 고1서부터 적용하면 고1, 중3, 중2로 적용하면 현재 이 수능에서 치러지는 어려운 미적분은 미적분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에서 미적분 1이 있다. 그거는 현재 수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신에서 미적분 2가 있다. 그게 현재 이과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 전반적으로 쉬워졌다. 정리해보면 수1, 수2 확률과 통계. 그죠? 현재 치러지는 미적분과 기하는 없어요. 그리고 탐구도 자, 사탐이 9개 중에 택이, 과탐이 8개 중에 택이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치러진다. 엄청 수능이 쉬워집니다. 자, 이제 내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크게 달라지는 부분 아까 제가 등급 나오는 과목은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고2, 3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는 없고
고1서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과목이 있다. 그게 바로 융합선택 과목이다. 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고2, 3 학생들 경우에도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은 있어요. 현재 고1서부터 융합선택 과목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목들 보실까요? 진로선택 과목 보실까요? 기존에 없었던, 예를 들면 수학에서 이산수학,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얘네는 원래 특목자사고에 있었던 과목들인데 이제 일반고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영미문학 읽기 이런 부분도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 보통 일반고 말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심화영어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영미문학 읽기 이런 건 없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반고에서 개설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개설이 가능하다. 아까 선생님들의 의지, 학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이게 등급 나오는 과목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그러면 전체 이 과목들 중에서 어떤 거는 등급으로 나오고, 자, 그럼 등급으로 나오지 않는 과목들은 뭘로 나올까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처럼 성취도로 나와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성취도가 몇 단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A를 받게 되는 거고, 그죠? 몇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어머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다 A만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A, B, C, D, E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역시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이 있거든요. 등급이 아닌.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거는 등급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일까요? 그러니까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은 절대평가라는 얘기잖아요. 상대평가 아니고.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여기 파란색 바탕. 그죠? 얘랑 그 다음에 이 아래 실험. 자, 융합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랑 과학 그리고 실험 과목 얘네만 성취도로 나옵니다. 절대평가. 등급이 아닌. 그리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등급으로 산출이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요 기하 있죠? 요 기하 과목. 자, 지금 우리 현재 고1 입학하는 고1 학생들서부터는 기하가 등급이에요? 아니면 성취도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 바탕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등급이다. 그러면 기하 과목도 등급으로 산출되겠네요. 상대평가. 그런데 현재 고2, 3은 기하라는 과목이 성취도예요. 근데 고1서부터 등급으로 산출이 돼요. 그래서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들이 더 많아져요. 예를 들면 여기도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면 과탐을 보실게요. 과탐. 아니 여기 수학에서 경제수학 하나. 이 경제수학도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은 원래는 성취도거든요. 이것도 이제 등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과탐 보실까요? 자, 기존에 물화생지 1이 있었고 물화생지 2가 있었잖아요. 근데 1, 2가 없죠? 없어요. 그죠? 자, 밑에 있는 물화생지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 화, 생, 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얘네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한 과목씩 있었는데 이제는 물투에 해당되는 과목이 2개로 만들어져요. 화투에 해당되는 과목이 2개로 만들어져요. 생투도 2개, 지투도 2개. 그래서 2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 기존에는 한 과목씩밖에 없었는데 물화생지 2. 그런데 이제는 2과목씩 해서 총 8과목이 돼요.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졸업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2과목은 내신에서 언제 배웠죠? 학교에서 2과목은 과탐2는 언제 배웠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 그리고 원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1년 과정. 집중이수로 하면은 뭐 물리 1학기 때 끝내고 물화 1학기 때 끝내고 2학기 때는 뭐 화생 끝내고 이렇게 해서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1년 과정으로 3단위 1년 과정으로 가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물화생지 1은. 그런데 이제 2과목이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학년 다 못 끝내요. 다 못 끝내요. 거기다가 과탐이 또 융합선택 과목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 1에 해당되는 이 과목들은 대부분 고등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내게 합니다. 원래 1년 과정으로 갔던 거를.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 2에 해당되는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때 끝내고 3학년 2학기 때 이 융합선택 과목들을 개설을 해준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그 시기도 조금 더 달라진다. 일단 요 부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리하면 자, 진로 과목, 그러니까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등급 나오는 과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하, 경제수학 이런 과목도 원래는 성취도로 나왔었는데 얘네는 또 등급으로 나오고 이게 영미문학 읽기 이것도 제가 있었던 하나고도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던 과목이거든요. 이거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성취도로 나온 과목인데 이것도 이제 등급으로 나오게 되고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내신. 자, 그래서 그냥 2025 입학생 현재 고1 한 고등학교의 실제 예시예요. 실제. 우리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해놓은 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보시면 자 1학년 1학기랑 2학기는 공통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된다 하더라도 1학년 1학기랑 2학기는 그냥 공통으로 가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 있죠? 쭉 있고 쭉 있고 3학년 1학기 2학기 있죠? 쭉 있고 쭉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냥 다 무조건 필수로 배우는 과목. 자, 2학년 1학기 과목 한번 보실까요? 화법과 언어, 영어, 원, 대수. 이 대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원이라고. 자, 얘네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주제 탐구 독서, 영미문학 읽기 그리고 쭉 해서 얘네들 중에서 택 5, 자유롭게 그냥 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의대를 가고 싶다. 의대. 자, 그래서 의대를 간다는 기준으로 제가 색깔을 표시 한번 해본 거예요. 의대 간다 했을 때, 수학은 2학년 1학기 때 하나 정도는 더 들어주는 게 좋고, 경제 수학은 이건 상경계열 가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목이니까 크게 이과한테는 필요 없는 과목이고, 그리고 얘 하나 하고 그리고 과탐 중에 4개 택 5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 하나 해서 얘 4개 해서 택 5. 근데 선생님 의대 가는데 물화생 말고 화생지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 물리 너무 못해가지고 물리 안 하고 싶은데요. 자, 물리를 너무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화생지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의대 같은 경우도 물리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고 나머지 과탐 하나는 지구과학은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으로 대학을 갈 때 별로 도움이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쓰잘데기가 없는 과목이에요. 지구과학. 자, 지구과학을 학생부 종합전으로 갈 때 정말 필요로 하는 학과가 어딜까요? 우리 학과는 지구과학 꼭 해서 와야 돼.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지구환경과학부 그리고요 천문학과. 이 두 학과 말고는 지구과학을 요구하는 학과가 없어요. 자, 근데 물리 요구하는 공대 엄청 많잖아요. 화생, 메디컬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3개다가 지구과학 빼고 고급과학을 하나를 하게 되면 2학년 1학기 때 메디컬 쪽으로 진로를 탈 수 있다. 자, 다 마찬가지예요. 메디컬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얘네가 지금 2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2학년 2학기 때 지금 개설하고 있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개설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3학년 2학기 때는 융합선택 과목, 과학이 다 몰려 있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얘네가 쉬워 보이시나요? 융합선택 과목이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2 과목에 해당되는 요 과목들이 쉬워 보이시나요? 융합선택 과목이 아무래도 쉬워요. 그죠? 그러면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아요? 얘네들을 차라리 2학년 2학기 때 개설하고 이 2개를 3학년 1학기랑 2학기로 빼도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쉬운 과목 3학년 2학기 때로 둔 이유는 뭘까요? 자, 수시가 몇 학기까지 반영돼요? 3학년 1학기까지예요. 그러면 얘네를 3학년 2학기로 밀어넣으면 반영이 안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과목을 뒤로 빼자. 학생 종합전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 뒤로 빼자. 이런 의도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미적분 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수능에서 고2 3학년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 미적분 1은 아까 수2, 그죠? 이게 이 미적분 2가 어려운 미적분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컬을 간다. 기본적으로 수학은 웬만한 것들은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과탐은 화생, 그리고 물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이 지금 목표하는 고등학교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자, 아이들 가끔, 저는 이제 주로 고3 아이들, 고2, 고1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한 아이들 중에 가장 낮았던 학년은 몇 학년일까요? 초5. 초5를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아이 일반고를 보내야 되는지, 초등학교 5학년 정말 귀여워요.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끌려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진짜 초롱초롱해가지고 정말 막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보통은 특목자사고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시기는 중1, 중2 이때가 많긴 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님들보다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고등학교 목표가 어디니? 네, 선생님 저는 일반고예요. 근데 일반고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추첨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 아, 그렇구나. 근데 일반고는 사실 목표로 할 게 없어. 고등학교는 갈 수 있지만 준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추첨을 하기 때문에 추첨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특목자사고 목표로 준비를 하자.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이미 특목자사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목표 고등학교가 일반고라 할지라도, 자, 희망하는 고등학교 일반고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뭐 잠실여고를 보내셔도, 잠일고를 보내셔도, 뭐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셔도 목표는 특목자사고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특목자사고는요, 보인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고도 뭐 한영외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아, 외고나 한영외고 이런 건 특목자사고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인고나 저기 강동에 있는 배재고나 이런 거는 특목자사고 목표에 하는 고등학교에 제가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인고도 뭘로 가요? 추첨. 경쟁률이 높으면 추첨을 해서 일정 배수 뽑아놓고 면접 보기도 하지만, 그죠? 성적 반영하나요? 광역자사고는 성적 반영 안 해요. 대치동에 있는 휘문, 중동 성적 반영 안 합니다. 추첨해놓고 자기소개서 써서 그걸 기반으로 면접을 보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 자사고, 예를 들면 하나고, 외대부고, 이 잠실에서는 외대부고 하나고가 좀 반반씩 갈리거든요. 희망하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 대치동 아이들은 조금 더 외대부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학원 계속 주말마다 나와서 학원 이용하려고. 근데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에 도움 받는 건 방학 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자,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학생이 정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된다 라고 한다면 하나고 하면 진짜 잘할 겁니다. 그건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여튼간에 똑같은 자사고도 우리 아이가 가면 잘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근데 왜 제가 특목자사고를 목표로 고등학교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일까요? 자, 특목자사고는 일단 1단계에서 학교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단계에서 뭐를 봐요? 내신을 봐요. 그죠? 중학교 내신. 근데 대부분 중학교 내신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두 학년 내신을 반영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많긴 한데, 내신으로 1단계를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냥 1단계에서 내신으로 끊기 때문에 내신이 기본이 안 되면 아예 그냥 1단계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외대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학기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는 중학교가 많잖아요. 그럼 중학교 1학년 내신도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는 반영 안 되지만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아이들한테 1학년 내신도 신경 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내학기 내신을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과목은 뭘까요? 그냥 외대국어 사례로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외대국어랑 하나하고 똑같아요. 입시 준비하는 게 거의 똑같거든요. 자, 외대국어 하나하고 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중학교 내신 2학년, 3학년 내학기 내신을 반영하는데 어떤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까요? 국영수, 사과, 5과목, 주요 과목. 도덕 이런 거 반영 안 돼요. 체육 이런 거 반영 안 돼요. 그렇지만 반영은 안 되지만 생기부에서 보여요. 도덕 B. 그러면 면접관은 물어볼 수 있어요. 반영은 안 되지만, 야, 너 도덕이 B가 나왔네? 너 혹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반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B가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조차도 안 받는 게 더 좋긴 하죠. 자, 여튼간에 주요 과목 내신 다 반영되고 국영 사과. 자, 그럼 또 질문 드려볼까요? 외고는 어떤 내신 반영되죠? 영어 내신. 역시 내학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그런데 동점자가 많다. 영어 A 받은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동점자를 가르기 위해서 어떤 내신을 또 반영하죠? 국어랑 사회 내신을 반영해요. 자, 그런데 저는 무조건 외고 목표를 할지라도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 목표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유가 뭘까요? 자, 과고는 무슨 내신 반영돼요? 수과, 수학, 과학. 그러니까 과거 아이들 중에 국어, 영어 안 나오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수과만 반영하니까 난 수과만 해야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과거 떨어지면, 과거는 전기고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후기고로 전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데 국어랑 영어가 B가 나와버리면 인기 있는 전사고는 1단계조차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과거 아이들이 과거 준비하는 아이들이 수학과학만 준비하다 보면 국어, 영어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잘. 수학과학에만 막 몰두한 애들이,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상담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사고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또 외고나 국제고는 똑같거든요. 전형 방식이. 뭐 서울에는 국제고, 서울국제고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영어 내신 반영하고 동점자 국어사회 반영하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외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영어 플러스 국어 사회 내신만 신경 써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준비하다가 전사고 가고 싶다. 근데 뭐 수학이나 과학에서 B가 하나 있다. 그럼 1차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외고 가도 되고요. 그리고 과고 가도 돼요. 반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사고 목표로 해야 균형 잡힌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목표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목자소 특장점. 간단하게 그냥 보실게요. 고입 준비가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랑 거의 비슷합니다. 1단계 통과되면 면접 보고,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1단계 통과되면 면접 보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뭐 면접 없는 대학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고입을 준비해보면 대입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거 말씀드렸고, 고교학점제에 되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개설되는 과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면학분이 좋죠. 근데 공부만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 나는 특목자사고 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공부만 하잖아.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자사고 리그, 특히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애들 자사고 리그 축구 대항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교내에서 축제하잖아요. 와, 진짜 본인들이 아이돌인 줄 알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앞에서 그 공연 준비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로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요. 그런 소소한 거 있지만.
그래서 공부할 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놀 때도 진짜 열심히, 야, 얘네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맞나 싶을 정도로.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되게 많다. 그래서 굳이 외부 나가서 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입시에서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숙사가 많죠. 기숙사. 제가 하나고 있을 때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가끔,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 하나고 보내놓고 전 너무 행복해요. 왜요, 어머니? 정말 만약에 이 아이가 일반고 갔더라면 정말 연 끊었을 것 같아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하나고 보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너무 살겠어요. 제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그건 우리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시다, 무조건 기숙학교 보내십시오. 사이 정말 돈독해질 겁니다. 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기숙사 생활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 대부분 방 혼자 쓰잖아요. 그러면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외대부고는 보통 2인 1실, 근데 하나고는 4인 1실이거든요. 근데 방이 좀 넓기는 해요. 그리고 중간에 장으로 막아놔서 2명 쓰는 그런 형태인데,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친구한테 방해하면서 공부하면 안 되겠네 해서 배려하고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 생깁니다. 그게 대학교 가고 그게 사회에 나가도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기숙사는 작은 사회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좀 쌓이게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맥.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고 졸업한 아이들이 이미 지금 막 30 넘었어요. 제가 제자했던 아이들이, 선생님, 얼마 전에 동기 아이들 모임을 했었는데 의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지금 판사가 된 아이도 있고, 선생님, 그 판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너희 병원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내가 조언해 줄게.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 이 의사애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고마워. 너 종합검진 한번 받으러 와. 내가 해줄게. 이런 대화? 그러면서 그런 대화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아이가 보람 있어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인맥은 특히 아버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저는 요즘에는 개인의 능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교내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만 놓고 봐도 엄청 많아요. 그죠? 지방에 있는 자사고 천안북이고, 천안에 있죠. 한화에서 만든. 그리고 외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내용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부분. 우리 아이들한테 또 어머님도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얘야,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활동에 우선하지 마라.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면 항상 각오를 다지죠. 무슨 각오를 다지죠? 나 이제부터 교내 활동 열심히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 잘 되게 해야지.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할 때 아이들의 3가지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학업 역량이고 그게 진로 역량이고 그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 공동체 역량은 인성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학업 역량은 내신인 거죠. 근데 이 진로 역량은 뭐냐? 내 진로가 의사예요. 생기부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내가 의사로서의 역량이 이 정도 된다는 거를 입학사정관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활동이에요. 의학 동아리. 그죠? 그리고 또 온통 생기부에 다 의대 쪽으로 다 생기부를 맞추려고 해요. 자,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세특이 있잖아요. 그죠?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자, 이 세특. 여기에 진로랑 엮여하지 마십시오. 이 세특은 이 과목을 네가 잘해 못해? 이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세특이지, 온통 그냥 진로랑 도배를 해버리면 그 과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너는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인 건 알겠는데 근데 너가 이 과목 잘해 못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수학에
미적분과 혈류 속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보고서 제출. 수학 잘해 못해요? 알 수 없죠. 근데 의대 가려고 하는가 보다. 혈류 속도 관계인 거니까. 자, MRI에 활용되는 미적분의 원리를 탐구함. 수학 잘해 못해요? 알 수 없죠. 그냥 관련 지어서 탐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과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택이 가장 안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심지어 한국사에는 또 어떤 세택이 있을까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조선시대 역병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의대 가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너 한국사 잘해 못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실게요. 진로 역량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있지만 가장 후순위예요. 그러면 진로 역량을 보는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했냐 안 했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의대를 간다. 그럼 지구과학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아까 의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게 물, 화, 생 한 다음에 한 과목 밑에 뭐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고급 화학. 기억하시죠? 그래, 너 전공 관련해서 교과를 이수하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대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물리랑 지구가 그랬다. 화생을 안 하고 너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넌 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어요. 그럼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에요.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이수해서 오케이 너 이수했어. 그런 다음에 성적을 볼까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막 5등급 중에서 5등급 나와 있어요. 차라리 지구과학 하는 게 나아요. 5등급 나와버리면 야 너 정말 이 과목 못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지구과학에서 만약에 1, 2등급 나와 있다? 그럼 얘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잘하는 아이인가 못하는 아이인가 알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만족해도 진로 역량 평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활동에 주력해요. 그리고 얘네를 소홀히 하잖아요. 절대 안 뽑아줍니다. 그게 꼭 의대뿐만이 아니에요. 문과도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간다? 그럼 수학 중요하죠. 자, 문과에서 또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상경계를 희망한다. 그럼 내신에서 미적분 2 과목 이수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학에서. 상경계열 대학 가잖아요? 미적분 해요. 대학에서도. 근데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2가 이제 미적분인 거니까 미적분 2를 이수했다?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2년 전에 배재고에서 문과인데 미적분을 했더라고요, 이수를. 근데 거기서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배재고도 이과가 되게 강한 학교잖아요. 근데 문과 아이가 이과랑 경쟁해서 미적분 3등급 받았다, 9등급제에서 진짜 잘한 거죠. 야, 너 서울대 한번 해보자. 1차 통과됐습니다. 근데 물론 면접을 못 봐서 최종 합격 못했지만 그만큼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목 성적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신경 쓰게 하셔야 돼요. 활동이 아니고. 자,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일반고, 광역자사고, 그 다음에 전사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수학 과목들, 그리고 일반고, 광역자사고, 전사고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과탐 과목들. 잠깐 비교해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전사고가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또 외고 같은 경우도 전공어, 그죠? 그리고 영어 관련된 과목. 국제고는 국제 관련된 과목들이 많아요. 국제관계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이런 부분들. 자, 약간 다르긴 한데 여튼간에 이런 과목들이 많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선택지가 훨씬 더 많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 유형 이렇게 5개 있다.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형고, 특성. 자율형고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 자율형 사립고 안에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외대고 같은, 상산고, 민사고 같은요. 그리고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고, 보인고 같은, 배재고 같은, 휘문고 같은, 그렇게 또 나눠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특목고에서도 과고, 외고, 국제고. 근데 과고는 전기고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후기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발 시기별로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기고, 영재학교 과고. 보이시죠? 그리고 후기고에 외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인데 전국 단위, 광역 단위. 그리고 자유형 공립고, 일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언제요? 1단계에서. 여기 잠깐 보실까요? 만약에 이과다. 그러면 영재학교 쓰고 떨어지면 과고를 쓸 수 있고, 여기 떨어지게 되면 후기고를 쓸 수 있는데, 특목자사고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1단계에서 일반고 대신에 전국 단위, 광역 단위 둘 중에 택일. 여기서 되면은 이제 그냥 일반고를 가게 되는, 안 되면 일반고를 가게 되는 거고, 되면은 여기를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1단계에서 일반고 보통 2개를 적어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해서 이제 되면 가고, 안 되면 2단계로 또 일반고 2개를 적어내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일반고 2개를 적어내는 거 대신에 이 자사고를 택할 수 있다. 여기서 되면 가고, 안 되면 2단계에서 또 일반고를 적어내면 되는 거죠. 자, 잠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3단계는 어떻게 돼요? 강제 배정이잖아요. 강제 배정. 그죠? 그러니까 1단계를 2개, 고등학교 2개 적어내고, 2단계에서 2개 적어내고, 만약에 여기도 안 됐으면 3단계 강제 배정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근데 만약에 전체 정원이 300명이다. 신입생 정원이. 그러면 1단계에서 적어낸 아이들 중에 정원의 몇 명을 1단계에서 추첨을 통해서 뽑을까요? 어떤 고등학교 정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1단계에서 몇 명을 뽑을까요? 1단계에서 다 안 뽑아요. 1단계에서 정원의 20%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면 60명만 뽑고, 나머지 240명은 2단계에서 40%. 그러니까 120명. 나머지 3단계 강제 배정에서 12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20%, 2단계에서 40%, 3단계 강제 배정으로 40%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여기를 써서 떨어졌다 그러면 1단계에서 일반고 20%를 뽑는 여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나머지 2단계로 또 일반고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구조. 그리고 특목자사 선발 방식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전사고는 주요 과목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추첨한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영어 내신 반영하는데 동점자는 국어 사회 내신 반영한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그냥 참고로 찍으셔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작년 최근 경쟁률까지 포함한 건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 2024보다 떨어진,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미달. 근데 미달은 지역으로 뽑는 아이들만 미달이고, 전국으로 뽑는 거는 미달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교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고, 어떤 학교는 상상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자사고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학교도 있고 올라가는 학교도 있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근데 여학생은 또 조금 근소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남녀 따로 뽑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외대부고 지원하려고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도덕이랑 체육에서 B가 있어요. 외대부 1단계 통과 어려울까요? 전혀 반영 안 하는 과목이죠. 1단계 통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B가 다 없는 게 좋다. 자, 이거는 각각 이제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국영수 4과 내신 반영하는데 내학기 반영하고, 외대부고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1단계 통과되면 내신에 면접해서 최종 합격생을 뽑게 된다. 근데 보통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잘 쓰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겠죠. 자, 저는 어떤 말씀 드릴 거냐. 자,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 자, 지금 보시면 외대부고 한번 보실까요? 자,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학기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근데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20, 20, 3학년 때는 30, 30. 총 100 중에서 2학년 비중보다 3학년 비중이 더 높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과목도 잠깐 보실게요. 하나고도 똑같은데, 자, 국영수, 과사에서 국영수가 과학사회보다 2배만큼 더 비중이 더 커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A 학생, B 학생 두 명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A 학생은 둘 다 근데 수학에서 B가 나왔는데 A 학생은 2학년 2학기 때 B가 나왔고 B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B가 나왔다. 자, 만약에 외대부고 시험한다. 누가 불리해요? 누가 불리할까요? 자, 2학년 2학기 때는 비중이 더 적죠? 그럼 2학년 2학기 때 B가 나온 학생보다 3학년 1학기 때가 비중이 더 큰 상태니까 여기서 수학 B가 나온 학생이 더 불리하겠죠? 근데 둘 다 불리해요? 둘 다. 왜요? 외대부고 경쟁을 보실까요? 어때요? 높죠? 1단계 2배수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1단계 2배수면 196명 중에 392명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영수사과 만점자가 이미 400명을 넘어서요. 이미. 근데 자사고는 동점자면 전원 면접하거든요. 아까 외고 국제고는 동점자 있으면 국어 사회 내신을 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사고는 전원 면접봐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든지 B가 하나라도 있으면 1차 통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어떤 과목에서 있어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가요? 과학에서 B가 있고 수학에서 B가 있다. 똑같이 1차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중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자사고의 경우에. 자, 요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아이들 지금 생기부에 보면 원점수 과목 평균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생기부 보시면, 성적표 보시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전사고를 지원한다, 외대부고를 하나고 지원한다 그러면 안 보여요. 평가자는 못 봐요. 그럼 뭐만 보이냐? 요것만 보여요. A냐, B냐, C냐, D냐. 다 A 받았네? 그리고 넘어갈까요? 어떤 과목을 더 잘했지? 라고 어떻게든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성적표를 이렇게 보이면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예 그냥 블라인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더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특.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아이가 국어가 A인데 세특 내용이 아예 없어요. 요즘에 과목마다 A를 주는 비율이 약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 정도, 예를 들면 정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90등까지 A를 준다란 얘기인데 과목마다 그러면 만약에 90등 턱걸이로 A를 받은 학생이 나 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안 써주세요. 근데 한 번은 수학 세특을 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수학 실력이 전교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학생으로 그 다음 문구가 뭐였을까요? 현행이 필요 없는 학생이. 무슨 얘기예요? 진짜 실력 좋은 아이구나. 얘 정말 수학 잘하는 아이구나. 가산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A만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점 가까이 받게 되면 선생님들이 세특 내용이 달라져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어떤 과목을 더 잘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숙명여중 외대부고 가겠다는 숙명여중 2학년 올라가는 아이 상담회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야, A만 받으면 안 돼. 성적은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세특 내용이 달라져. 그럼 무조건 100점 가까이 A를 받는 걸로 하자. 가면서 어머님께 엄마, 내가 이제 100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겠어. 라고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자, 이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A만 목표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만약에 중간, 기말, 수행 다 총점했는데 89.3점이 나왔다. 그럼 A에 B예요. B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외대부고 1차 통과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과목에서. 실제 암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학생인데 야, 너 사회 이런 거 암기 과목을 생각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 근데 3학년 2학기 때 89.1점으로 B가 나왔습니다. 외대부고 목표했는데 아예 지원도 못했죠. 지원해도 1차 통과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세특 내용이 달라진다. 자, 이제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전 어머님들께 특목자사고를 준비를 하게 되면 저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거거든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사진 찍으십시오. 찍으시고 또 하나 사진 찍으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자, 면접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사진 찍으십시오.
자, 찍으시고 자기소개서 다시 넘겨 드릴게요. 못 찍으신 분들. 자,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자, 저는 아이들의 역량이 특목자사고 준비하면 역량 이만큼 커집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써서 와요.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작년에 딱 한 사례만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할아버님이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할아버님 때문에 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보청기로도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와우 수술, 와우가 이제 달팽이관을 한자로 쓴 거잖아요.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겠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죠. 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달팽이관, 전정기관 이런 거의 기능은 어떻게 돼? 그리고 고막이 찢어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질 수 있는 어떤 조건, 예를 들면 뭐 주파수 아니면 뭐 목소리 뭐 데시벨 어느 정도여야지 고막이 찢어질 수 있지? 그리고 고막의 기능은 뭐야? 다 물어봐요. 처음에 답변 못합니다. 암기로 공부한 애들은. 근데 물어보면서 계속 꼬리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점점점 준비해서 와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 다음 시간에 이거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또 공부해서 와. 1년을 그렇게 준비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암기식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답변해. 이해식 공부를 하고 뭔가를 더 찾아보게 돼요. 그렇게 1년을 만약에 2년을 준비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 작년에 외대보고 준비하겠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전교 1등. 근데 전교 1등의 역량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써서 온 거 보면은 이거 초등학생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너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준비해서 와. 1년을 준비했는데 아이가 진짜 역량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갑자기 원서 접수 며칠 전에 어머님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 앞에 있는 일반고 가겠대요. 어머니 왜요? 외대보고 하면 전교 1등은 자신 없는데 집 앞에 일반고 가면 전교 1등 자신 있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 제가 1년 동안 이 아이를 준비시키면서 느낀 건 역량이 엄청 커졌거든요. 일반고 가도 잘할 겁니다. 일반고 보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지금 2학년 되거든요. 작년 1학년 1학기 마치고 문자를 한번 드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등급 잘 나왔나요? 네 선생님 전 과목 1등급 나와서 전교 1등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역량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서 그러면 내신 현행도 신경 쓸 거고 선행도 주변에 있는 준비한 애들 쫓아갈 거고 그러면서 역량이 엄청 커져서 일반고를 가도 엄청 잘해요. 자, 준비는 전사고로 하고 그리고 일반고를 보내셔도 된다. 아이가 그만큼 역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단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못 찍으신 분들 요거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말씀드리고 쭉 다음에 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 모두가 학습 여정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너를 챙겨든 우리는 베토영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토영어 대표원장 한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팬사인회 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네, 격렬한 호응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동영상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예, 유튜브에 다시 띄워둘 테니까 저희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즐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학수 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특목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큰 틀을 또 알려주시고 합격의 렌즈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월 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에 합격한 32 고등학교가 발표가 됐는데요. 1위가 용인외대부고, 2위가 대원외고, 3위가 송파의 자랑 보인고, 그 다음에 4위가 하나고, 방금 소장님께서 근무하셨던 학교죠. 그 다음에 5위 단대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명, 51명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브레니악 출신의 대원외고 졸업생, 그 다음에 베토영어 출신의 용인외대 부고 학생 2명이 브레니악과 베토영어의 연합계약 기획 제1탄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졸업생들만이 전해줄 수 있는 학습법, 내신관리, 비교과 비밀들을 낱낱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문자는 조금 이따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머님들께 여쭤봤던 몇 가지 페인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 가장 많은 분들께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 수능 연계학습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된다. 그 외에 중학교 내신 성적보다 더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오늘 아침에 눈이 오면서 제가 시는 쉽게 주지 않는구나 저도 많이 공감했지만 제가 김학 소장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순간 되게 마음이 웅장해지고 비장해지더라고요. 어머님들의 열정을 눈, 비도 막을 수 없다. 제가 오늘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전략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본질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외대부고 영어 수업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자료고요. 대충 보셔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사실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완전히 본인 걸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으면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학교들을 가서도 고전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까지 본인들의 능력으로 술술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당에서 하고 있는 캠퍼스에서는 전체 1등급 중에 8명인데 5명을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3년 연속 1등급을 50% 이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네. 그런데 그 비결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학생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하면 그들을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은 사실 저희 20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사진에 20대 제가 보이시나요? 너무 숨그리쳤기죠. 네. 여기에는 지금 요 흰 옷을 입은 친구가 제가 이제 20대였고 막내 교사였다 보니까 저희 반에 학생회장, 전교 1등, 출석 열흘만 더 안 하면 퇴학당하는 친구.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이 사진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이 퇴학을 막고 제가 결국 졸업시켰다는 꽃다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35명의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별로 분명히 내 수업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 거고 근데 교실이라는 구조의 환경상 제가 한 명 한 명 다 만져볼 수 없다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좌절감을 주었고 특히 혁신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나름대로 많이 계획해서 했음에도 아이들이 정말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좌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런던으로 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런던의 석사 30명의 친구들은 각
전 세계의 다양한 영어 환경을 경험했던 각 국가들을 대표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의 영어 환경을 대표하러 가는, 그래서 석사를 하러 갔지만 외교관이 파견된 것 같은 그런 비장함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 중에 미국 친구들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5명이 교수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수업을 즐기고 있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아가서는 교수는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다 얘기하다 끝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부구나 라는 깨달음 이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 졸업생들이 학생의 기본 실력을 다지면서 내신 공부를 하게 해준다. 중학교 쌓아온 영어 실력만으로도 고등학교 갔더니 다 되더라.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원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나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학원이고 나만의 공부법과 습관을 잡아주는 학원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평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은 베터학원을 다니겠다 결심한 일이다. 뇌물 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저희는 이제 재원생들을 베토 베이비라고 부르는데요. 중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학원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맘 놓고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노력해주는 것도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베토에 들어서 엄청 실력이 늘고 있는데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다 같이 만들어 보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의지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습 방법이나 체계적인 자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지만 베토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자. 아까 가족들이 늘 하는 이야기다라는 깊은 신뢰를 보여주시는 부분들,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일처럼 하는 마음들이 잘 전해진다라고 학부모님들 후기를 볼 때마다 제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교육 지향점은 고등 내신과 수능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정시에 강한 수능 고득점, 학생부에 강한 내신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반부터 고등학교 3학년 반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의 몸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게 아니라 영어의 학습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서부터 내신 수능 입문 과정, 그 다음에 내신 수능 실전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부터 예비 중등, 그리고 현재 중학교 어머님들까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베토 어휘 학습이 어떻길래 수능 내신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저희 학원의 학습법을 가지고 특허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마음껏 사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암기하고 테스트를 보고 나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나요? 학창 시절의 경험 또는 리셉션 1시간 전에 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명함 사이즈의 카드 앞뒷면에 이런 카드를 한번 받으셨을 겁니다. 컴퍼니 뜻이 뭐였죠? 회사. 그래, 그다음에 팬트리는 뭐죠? 네, 창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에서 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빠니니, 팬케이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빵을 의미하고 앞에 컴이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컴퍼니는 원래 빵을 함께하는 사이여서 친구, 동료, 회사, 동행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빵을 보관하던 창고라는 의미에서 팬트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더 기억이 잘 될까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달간 계속하면요? 에빙하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습 후 10분이 지나면 망각을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70%가 날아가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밖에 남지 않게 될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뇌과학자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최소 16번을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매직 넘버는 16이거든요. 월 8회 기준으로 2달간 반복하게 되면 1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라 하더라도 16번만 반복하면 사과가 영어로 뭐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복습과 다양한 맥락에서의 제 노출을 통해서 완전한 내재화를 어휘학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순간 단어를 쉽게 바르게 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의 암기 능력에 큰 도움을 주고 타 과목에 대한 개념 암기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학습 방법이어서 다른 문법적 개념을 암기하는 데도 활용해서 확실한 내신 대비가 가능했다. 견고하게 구멍 없이 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클래스비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철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영어를 보고 한글을 쓰는 경우만 많은데 저희는 수능 내신에 또 방점을 두고 있고 아이들의 영어 공부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유감스럽게도 3, 40년은 더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클래스 앱을 통해 발음과 철자를 함께 인식한다면 단순한 암기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학원에 와서 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시험을 봐야지만 효과적인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배토가 특별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브레이니악이 선택한 학원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 저희 리셉션에 드렸던 카드 있죠? 그 카드 명함 사이즈 카드의 앞뒷면에 자신이 틀린 단어를 다시 누적해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베토 영어 졸업생 출신의 조교 선생님들께서 1대1로 이렇게 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끔 오타 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잡아주시면서 수업 시간에 실제 암기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래스 카드를 한다는 것이 1년에 51주 그 다음에 전체는 한 100개 정도의 세트를 학습하는 건데 사실 아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숙제를 했다의 기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히 학습을 해가지고 학원에 등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0 몇 개의 세트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아이들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장을 줍니다. 제가 재작년에 할 때도 2명밖에 없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18명이나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반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롯데월드를 가서 이제 제가 준 줄 알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동기부여까지 잊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어머님들의 고민이 어휘 학습에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꾸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선생님 저 사회랑 과학을 좀 외워야 되는데 요거 누적 카드 좀 집에 가져가도 되겠냐고 얘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뤄서 다 못해서 막 아깝게 좀 통과 못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크리스마스 때 즈음해가지고 럭키 드로우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또 이렇게 선발하게 해주고 누적 카드 면접권부터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 학습의 원리인데요. 어근을 이용한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컴퍼니 안 잊어버리실 것 같죠? 빵을 함께하는 사이다. 그렇게 영어 단어는 어근과 접두사와 전미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근 카드를 작성해서 하나의 어근에서 파생된 다양한 단어들을 이렇게 카드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영어 학원의 기준을 말씀드리겠다.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원은 저는 고수학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충분히 얼마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아이들이 듣고 역시 누적 카드 앞뒷면을 작성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학원에 와서는 선생님께 테스트를 받는 구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의어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의 풀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의어와 유사 표현을 함께 학습을 해서 예문을 통해 어떻게 그 단어들이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이 학습이 더 중요한 이유는 저희 고등부 원장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챗 GPT의 등장 때문이거든요. 챗 GPT의 등장 이후로 영어 시험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암기로 가능하지 않고요. 자신의 영어나 온전한 영어 실력으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다르구나. 그런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패러프레이즈, 재진수를 잡아낼 수 있어야지만 이제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컬러 코드화해서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오고요. 여기 윗부분은 단어 카드를 역시 작성해서 조교생님과 1대1로 피드백을 받는 구조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단어 자체에 감을 있게 해주지 않는 그런 공부법이다. 아는 단어를 더 정확하고 확장하게 해주고 그다음 이런 차별적인 학습이 다 자신의 모르는 단어를 유추해서 읽게 되는데도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오프 커넥티드 러닝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통합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저희 학원의 대전제는 아이들이 학습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학습자들을 믿어주는 학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설명이 길어지고 있다. 선생님이 자꾸 말하려고 한다. 학습자를 믿고 있지 않아서이고요. 저희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주문합니다. 선생님이 말을 적게 할수록 아이가 정말로 이해했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온라인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제작한 사전 영상을 들어오고 그 영상을 학습한 이후에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기초문제, 쉬운 문제부터 응용문제까지 전달이 되면서 학생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학원에 와서는 본인이 공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오프라인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테스트에 대해 선생님이 1대1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독해와 문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두시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대표 학습 프로그램은 스텝스와 로직입니다. 먼저 로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핵심 철학은 독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이고 학생이 독해의 주체가 되어서 사고의 훈련과 반복을 통해 내재화될 수 있고 자신이 읽은 같은 지문을 선생님과 또 다른 친구와의 어떤 관점의 통합 그리고 비교를 통해 더 깊어질 수 있고 배운 지식은 새로운 지식과 자꾸 연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learn, 배우고요. 그 다음에 organize, 자신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흐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generate,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정리하고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integrate, 자신이 연구한 부분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선생님과 설명과 통합하면서 그 독해 내용의 더 깊은 분석과 융합을 하는 것 그리고 connect, 자기가 배운 지식, 해석, 해설, 문해력을 하나로 연결해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저희 워크북 보이시죠? 저희 학원만의 구문 분석과 직독직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학습하고 나면 아이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자신의 실력으로 이렇게 전부 다 구문 분석과 해석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집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학원은 한 줄 한 줄 해석해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는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있으면 내가 다 이해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되고 저희 학원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먼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 오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글을 사실 한글로 읽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어 지문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미국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배경지식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고 그 영상 안에서 구문 분석과 직독직해를 통해서 스스로 빨간 펜을 달아서 채점을 해갖고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너무 말이 빠르죠? 괜찮으세요? 제가 별명이 아웃사이더예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아시죠? 네, 그래서 입에 자체로 1.2배속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천천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숙제가 아니고요. 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오냐면요. 본인이 언어로 정리와 구조화를 해가지고 오는 건데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되게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일부러 흐리게 한 건 아닌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는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간에 강약, 중강약이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문장이 위에 문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윗 문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만의 컬러 코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 반대 소재를 표시하게 하면서 주제랑 요약문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 오고 그리고 낮은 단계 아이들은 그림으로, 높은 단계 아이들은 구조화해서 그리고 더 높은 단계 아이들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렇게 정리와 구조화까지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학원에 와서는요, 독해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과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seeing is not believing 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되잖아요. 보는 건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해석이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했을 때 아이들이 뇌는요 선생님 그냥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는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자신의 경험과 기존의 신념과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해석하는 거래요.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왜 작가는 여기서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주고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쌓여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커지고요. 새로운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더 장차 나아가서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학생 과제로 이렇게 저희는 사진을 다 찍어서 TV에 띄워놓고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룰렛을 돌려서 그래 오늘은 혜선이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혜선이께 난도질 당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주제문 안 잡았어요. 선생님 제 막 저기 형용편 안 해왔어요. 막 선생님 저는 저거 주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제 막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아이들끼리 막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저는 아이들에게 양보하기도 해요. 그래 너가 말한 게 주제문인 것 같다.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문장보다 마지막 문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수업으로 재구성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수업이 독해 수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뭘 수업하는지 몰라서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 80% 정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왔잖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할 때요 받아 적는 아이들 없고요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자기가 오류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만 빨간 펜으로 딱딱딱 체크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라이팅을 합니다. 방금 했던 그 지문에 대해서 그 지문을 낯설게 하기,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워낙 첨삭해주는 영어학원이 많다 보니까 즉석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주제가 즉석에서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도 영어적으로도 완벽해야 할 텐데 오레오 라이팅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150년 전에 개발한 Opinion, Reason, Example 다시 의견을 재진술하는 구조로 5분간 즉석 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해에서도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라는 게 이해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암기도 역시 누적 카드로 작성을 해서 조교선생님과 1대1로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반드시 모든 거 테스트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과 해석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영작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시험지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과 1대1 피드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영어학원에서 오답노트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는 틀린 문제를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의 오답을 패턴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오답노트에서 작성했던 자신의 오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내는 문제, 저희는 나내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표현하면서 실전 적응력을 강화하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출제자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희 조교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내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본인이 만든 나내문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너무 좋아서 이걸 복사해서, 수영아 네 얘기다, 복사해서 애들이 다 같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본인 빼고요. 본인만 A를 B로 봐서 틀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출제자의 눈을 굉장히 잘 갖게 되고,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낼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가야지 완전히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중학생들이 로직 플로우는 다른 학원에서 본 적이 없는 신선한 공부법이다. 나 스스로 먼저 공부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틀린 부분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실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졸업생들 역시 확실히 졸업생들이 잘 쓰죠. 얘네는
초졸이고 얘네는 고졸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문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분해 테스트를 본다는 점, 그리고 문단의 구조와 중심 소재를 찾아가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과정을 훈련했다는 것이 때로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토론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키워주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1등급 유지하면서 최저 등급에 대한 걱정을 덜어 서울대를 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내 보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공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한 번 본 문제도 스스로 다시 분석하고 로직을 잡아가는 방식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른 학원에는 없는 베토만의 차별화된 교육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힘들어도 글의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텝스 문법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되게 집중해주고 계셔서 지금 저 너무 좋거든요. 네. 일단 문법 수업의 차별점은요, 역시 사전 녹화된 강의를 먼저 듣고 오프라인에서 검증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문법과 독해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문법, 구문 분석, 독해, 그 다음에 라이팅까지 이 4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그냥 문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독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텝스라고 해서 Study, Train, Explain, Prove, Strengthen 이라는 5가지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합니다. 저희가 직접 다 제작한 동영상이고요. 그 영상을 시청해서 거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빵 6덩어리 이건 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드 앞뒷면에 작성을 해가지고 외워오는 게 숙제이고요. 그거를 메타노트라고 하는 저희 학원의 문법 노트에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가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건 하수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먼저 연필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기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거를 먼저 씁니다. 꽤나 소설을 좀 써오긴 하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적고, 형광펜과 빨간펜은 선생님의 첨삭 부분이거든요. 이런 첨삭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고 이걸 알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노트를 정리해오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 온 거를 선생님 책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 옆에서 1대1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1대1 피드백하면서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듣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부분들을 채우는 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어머님들 그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웅덩이가 이렇게 큰 독이 있는데 아무리 독이 커서 물을 많이 부어준다 하더라도 구멍이 나면 절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저는 그 구멍을 찾아서 메워주어야 가득 찰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멍을 찾아주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법 역시 오답노트와 나내문, 나를 위해 내가 내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해서 계속 복습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strengthen 부분에서는요, 개인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론이 아직 덜 됐고, 누구는 패턴 줄일이 덜 됐고, 누구는 종합 문제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마다 다 다른 형태의 프린트가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똑같은 교재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진도가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수동태가 어렵다 하면 그 친구는 2달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법이 나선형 교육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사 모양처럼 되고 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코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배워놓으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넘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코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문법책을 끝내는데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법책을 끝내는데 6개월,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책을 끝내는데 2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온전히 보냈을 때 적어도 20번 이상의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막 많이 줘서였다기보다는 워낙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날아다닐 수 있다. 정말 틀린 부분들을, 구멍난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누적카드의 시스템을 통해서 외워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외우고, 매직 넘버 몇 번이었죠? 감사합니다. 16번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한 학습을 이룰 수 있다. 완전한 내재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연히 너무 좋다. 선생님이 세부적인 것도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준다도 되게 좋지만 결국엔 선생님이 전부 다 책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다 본다는 얘기니까 과제 관리가 잘 되어서 열심히 하게 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준다. 숙제를 성실하게 할수록 피드백을 더 자세히 받을 수 있고 문법만큼은 개인의 진도대로 하는 것에 아이들이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또 아직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그 친구만의 속도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서 종착점은 같다는 전제하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 그 설명은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내가 받은 프린트는 자기만을 위한 프린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나의 학년에 머무르지 않는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을 한다.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확실한 개념을 보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신 수업의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본문 암기,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지문 변형 연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주 정도간의 시간으로 핵심 개념을 완전히 정착합니다. 사실 내신에서 가장 요구하는 중요한 것은 본문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했는가, 얼마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가 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기억하는 방식, 아까 독해 방식 기억나시죠? 로직을 통해서 학습하고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누적 카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암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중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과정이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 없는 친구들은 그냥 정규 진도 계속 나갈 겁니다. 필요한 친구들만 먼저 2주 앞서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주가 되면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 내신의 경향을 파악하면서 자잘자잘한 실수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접 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 앞에 단계 2단계에서만 끝나면 사실은요 좋은 학원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얼마나 문제를 만들어내고 학교별 출제 경향을 꿰뚫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중등부 선생님들도 굉장히 문제를 제작하는 능력이 훌륭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중학교 시험 문제를 잘 대비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님들. 지금 어머님들의 자녀분은 예비 고3입니다. 언젠가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3 수준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자기 학년의 시험은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내신 기간조차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냥 이 내신 정도 100점 맞을 정도의 공부가 아니라 170점, 180점까지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학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실전 감각을 향상하고 사고력을 확장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등 내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95% 이상이 A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내신을 잘 보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왜 의미가 없다고요? 다 잘 보니까요. 네. 송파도 다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중등 영어 내신에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고민을 뛰어넘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관리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베토에듀닷컴이라고 LM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기서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강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여기 시스템 안에 영상이 탑재되어 있고 아이들이 몇 분이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들었는지 그런 것들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으로 학원에 가서 강의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 찾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핸드폰 아직 주고 싶지 않은데 노트북 주면 유튜브만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노트북이 핸드폰이 더 이상 유희도구가 아니라 생산도구이자 학습도구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설명하고 싶고 내가 모르는 것만 빨리빨리 채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서는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들이 결국은 레포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그런 진단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로드맵을 짜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표가 아니라 로드맵이고 점수가 아니라 패턴과 그 다음에 이런 성장을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AI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머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네, 학원 올 때 6시간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네, 물리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 어머니들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부터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 120분을 제외하고 예습과제 하는데 180분, 복습과제 하는데 60분 정도를 저희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습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최상위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습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3학년과를 할 줄 아는 중학생들은요, 거의 9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습할 때 워낙 한 7, 8번 정도의 지문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테스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습의 비중이 커지고 더 길어지고 할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역량이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베토영어에서는 서울대의 교육 컨텐츠를 공급받는 1호 영어 학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IMTEPS입니다. 탭스 시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험이고 지금은 서울대를 졸업하려면 있어야 되는 점수이자 제가 대치동에서 4년 동안 외고 가고 애들을 탭스 시험을 가르치면서 이게 굉장히 수능에 딱 적절하고 수능 그 이상으로 살짝 어려우면서 아이들의 논리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늘 생각은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미디어 탭스라고 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운영해보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뻥친 건 아닌데요. 애들이 이 점수가 있어야지만 서울대를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애들을 데리고 서울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저희 실장님께서 서울대 졸업생 가운을 빌려 오셔서 아이들이 학사모 쓰고 직접 사진도 찍어보기도 했고 학부모님도 같이 오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실제로 시험도 응시하고 난 다음에 캠퍼스 투어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대 안에는 220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는데 또 이날 되게 추웠거든요. 지난 토요일에. 그랬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좋은 경험 만들어줘서 감사해요부터 너무 긴장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더 잘 준비하고 싶다. 그리고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서울대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혼납니다, 저한테. 왜냐면 저희 학원의 모토가 꿈을 크게 꿔라. 깨져도 그 조각이 좋다 하거든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이 얘기를 제 앞에서도 했었어요. 제가 이게 조동이를 한번 딱 쳐주면서 하버드 가려고 그래? 그랬거든요. 네, 하버드가 한국 학생들 많이 오라 그래요. 장학금이 넘쳐난다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서울대 따위는 내가 50위 안에 겨우 들어가는 39위 대학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너가 말한 거라고 이해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너무 좋았다고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1년에 4번 있는 시험 송파 아이들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 캠퍼스가 IMTEPS IBT 공식 운영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애프티팻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적성의 시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뿐만 아니라 AI 시대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잘 외워서 그 시험을 잘 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춘 것들에 대해 어떻게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사하느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흥미만을 추천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5가지의 영역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주는 거고요. 본인의 희망학과와 추천학과를 가지고 그러면 이 희망학과를 가기 위해서 또는 이 추천학과 너에게 잘 맞는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인쇄를 못 해드려요, 결과를. 왜냐면 결과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송파 베토 학생들은 이거를 가지고 영어 시험과 그 다음에 서울대 적성검사 2가지를 반드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결과를 다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 결과에서 적성 일치가 80% 이상 나오면요, 너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래도 행복하게는 살 수 있다. 이 정도고요. 90%가 넘으면 덕업일치.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 해봤거든요. 저 교육학과가 92%가 나왔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덕업일치의 또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요거를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 까만 봉투 안에 무료 테스트권을 넣어 두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응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공부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너는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믿음은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필사책이 있거든요. 전체 학생 모두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부 다 한 것이 선물로 주었고요. 네, 요거를 2월 안에 다 끝내게 되면 제가 또 소정의 선물도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학과 공부에만 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만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베토에듀닷컴에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우리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탑재합니다. 아직 탑재 못했고요. 탑재합니다. 2월 말에. 탑재하면 저희 송파 베토의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를 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EBS에서 보시려면 39만 6천 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베토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제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 굉장히 유명한 석학분들께서 기꺼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고민하시고 찍어주신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는요, 브레니악 건물 혹시 아시죠? 네, 브레니악 건물 옆옆에 이마트24 편의점이 있는 그 건물의 5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단 아이들의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간담회를 또 자주 진행해서 오늘 김학수 소장님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정말 찐 고수신데 대부분은 전사고가 뭐의 줄임말이지? 광자고가 뭐지? 막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전부 다 긁어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리는 시간들을 이 공간에서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부모 소통을 카카오톡 채널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가이드북 안에도 이 QR이 있는데요. 이 QR을 찍으시면 학원에 대해 학생 공지, 과제 관리, 학부모 소통, 출결 안내 등등을 모두 다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가자 특전 알고 계시죠? 7가지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서 3월 등록 학생은 첫 달 수강료 50%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적성검사 앱티핏 응시권과 그 다음에 대표 원장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은 중학교 앱티핏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중학교 1학년부터 가능한데 2월 말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앱티핏이 출시가 되고요. 저학년을 대상으로 4월 달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제 앱티핏 아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어서 베토 영어를 보낼 수는 없지만 아이의 적성이 궁금하신 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보시면 빨간 색깔 작은 책 보이시죠? 네, 고교학점제 세특의 기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외고나 과고는 어디에 있는지,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세특을 잘 관리하면 어떤지 그런 꿀팁들을 담아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브레니악 백 대표님께서 개원 설명회잖아요. 또 한국인은 또 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인절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소중하게 포장한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리고 무료 레벨 테스트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순서 끝나고 나면 추첨이 있을 텐데 추첨을 통해서 교육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브레니악 재원생 어머님이 뽑으셨다고 하면 브레니악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송파베토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께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니악에서 베토로 이렇게 재원생이 연계돼서 오는 경우의 특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 수강료 10만 원 할인해 드리고요. 저희가 영어 시험과 서울대 적성검사까지 4만 5천 원 정도의 레벨 테스트 비용이 있는데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니악에서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연계받아서 기존 학습 이력을 반영한 반배정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브레니악과 연계해서 입시 정보 설명회, 그리고 전략 간담회 이런 것들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서는 제가 직접 다 고교학점제 등등을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브레니악에 중등 특강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서 방학 중이나 주말에 문법 수업 같은 것들이 베토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표님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니악 출신들 아이들만을 위해서 특별 명예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요, 오늘 로비 리셉션에서 무료 레벨 테스트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재원생 중에 예비 중일 이상인 반은 이미 반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반배정이 이루어지는 점, 개별 연락 드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쿠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토에서 학습이 단순한 성적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학습 여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교육진이 어머님들께 드리는 다짐을 준비했거든요. 항상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진 운영진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베토 학부모님께 드리는 다짐. 하나, 베토는 학생을 수업의 주체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반복과 검증을 통해 실력을 다지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선생님이 수업의 중심이 아니라 코치가 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학습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모든 학생의 학습 속도를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입시를 위한 최적의 영어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베토는 교사의 성장이 곧 학원의 성장입니다. 하나, 베토는 영어 실력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베토 영어학원 교수진 운영진 일동.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분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만큼 이 시간이 모두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교육 상품권 추첨 시간입니다. 1등, 2등 각각 한 분씩 추첨할 예정이고요. 1등 상품은 교육 상품권 40만원, 2등 상품은 교육 상품권 10만원입니다. 교육 상품권은 베토 영어학원과 브리니악 영어학원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위해 백강렬 대표님께서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들께서 한 분씩 추천하시겠습니다. 먼저 2등부터 백광렬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팔 번. 네, 8번 추천번호를 받으신 학부모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네. 먼저 드리면 네, 축하드립니다. 교육상품권 10만원 상품입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1등 추첨입니다. 1등 추첨은 베토 영어학원의 한아름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40만 원을 못 보겠어요. 오, 16번입니다. 네, 16번 추천권을 보유하고 계신 학부모님 어디 계실까요? 안 계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85번. 네, 85번 추천권 갖고 계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쪽. 네, 네, 축하드립니다. 1등 상품, 네, 교육상품권 40만원입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 장소는 주차 지원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귀가 전에 접수처에서 인절미를 꼭 받아가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로비에 계신 저희 선생님들께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파 보레니악 초등영어학원에서 중등부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 분당과 판교에서 되게 유명한 베토영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으러 왔습니다. 우선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 입시가 너무 필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른 게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대한 부분을 달아주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문법이나 독해나 듣기, 영작 통합적으로 수업하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특히 학생들 후기를 보면서 이 학원이 정말 검증된 학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하신 한하루 원장님 설명도 너무 좋았고 이 학원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가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베토영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4학년 엄마긴 하지만 첫 번째 김혁수 소장님의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또 한아름 대표님의 영어 수업 내용도 너무 체계적이고 좋아 보여서 저희 아이 꼭 보내고 싶습니다. 네, 프로그램 설명에 들었던 것 중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와닿았고요. 저도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1대1로 개별 맞춤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나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워낙에 열정이 넘치시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칠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 너무 지금 당장 보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돼서요. 중학교 내신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있었고,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원장님 브리핑을 들으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토영어 학원에서 뵐게요.